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품전략팀 강원동장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상품기이고요. 최근에는 주로 이제 웨어러블 제품을 상품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출시한 기어 S,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죠. 커넥티드가 된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기어 VR, 그리고 기어 서클이라고 목걸이에 걸고 이제 스마트한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기능이 더 들어간 그런 제품들을 제가 상품 기획을 했고요. 오늘은 기어 VR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기어 VR을 설명을 드리려면 VR, Virtual Reality라고 부르는 가상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려야 되고요. 이 가상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 거냐, 과연 우리한테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됐건 하드웨어가 됐건 서비스가 됐건 어떤 분야에서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냐를 이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가상현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상현실이라고 그러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생각하시면 그게 딱 가상현실입니다. 뉴스 시간이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거 보면은 비행기 조종석, 칵핏이랑 똑같이 생긴 곳에 조종사가 들어가서 이제 조종을 합니다. 근데 그 창이라고 보이는 것들은 사실 디스플레이죠.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이미지를 다 뿌려주는 거고요. 조종사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조종을 하죠. 물론 그 플라이 시뮬레이터는 좀 더 정밀하기 때문에 밑에 그 모터나 뭐 이런 걸 달아서 실제로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런 회전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울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조적으로 좀 더 현실감을 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현실인데 사실 그런 가상현실 기기는 컨셉이 오래된 겁니다. 한 1950년대, 60년대부터 계속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걸 즐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돈 내고 그 플라이 시뮬레이터 한번 하려고 해도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즉 조종사 같은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만 그 가상현실을 쓰는 거죠. 사실은 가상현실의 약간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IMAX입니다. IMAX.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걸 보면서 몰입감이나 현실감을 느끼게 하려면 사람의 주변을, 즉 내가 눈으로 보이는 주변을 어떤 가상의 이미지로 둘러싸면 돼요. 그래서 요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유행이죠.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기타 여러 TV 회사들이 모니터의 크기를 뭐 100인치, 150인치 뭐 이렇게 키우고 커브드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화면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 화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즉 가짜지만 내 앞에 펼쳐있는 그 이미지는 가짜지만 현실처럼 진짜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게 IMAX나 이런 큰 화면들이죠. 그리고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이런 놀이공원에 가보면 굉장히 큰 구처럼 생긴 큰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종의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가 여기 탔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그 구 형태의 중간쯤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위를 봐도 화면이 있고 아래를 봐도 화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그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상현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일반 소비자들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기기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HMD라고 부르는데요. Head Mounted Display, 즉 머리에다가 쓰는 디스플레이라는 뜻입니다. HMD라고 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오큘러스입니다. 페이스북이 작년에 2조 2빌리언을 주고 샀다고 해서 화제가 된 회사고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작년, 재작년쯤부터 제조업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등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최근 몇 년간 주변 제조, 하드웨어에 대한 이런 이노베이션이 많이 일어나죠. 구글에 인수돼서 화제가 된 네스트, 즉 집에 있는 난방 조절기, 난방 온도 조절기, 누구나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거를 스마트화 시켜서 커넥티드화 시켜서 일종의 혁신을 일으켜냈고 그게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에 의해서 비싼 값에
사게 되고 이제 구글이 꿈꾸는 그 세상의 일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큘러스도 이거랑 생긴 건 거의 똑같은 건데 그건 이제 PC에 연결하는 겁니다. PC에 연결해서 가상현실을 즐기는 기기인데 사실은 그게 다 결합된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근데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그 미국에서는 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을 깨고 미국 기업들도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즉 HMD 같은 기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소니가 그 GDC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용 가상현실 기기 프로젝트 몰피우스라는 가칭으로 발표를 했고 올해 3월에 그러니까 한 3주 전쯤이죠.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기어 VR을 작년 말에 최초 상용 버전으로 소비자용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종의 기폭제가 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기업도 이제 발표를 또 합니다.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밸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팀 OS라고 해서 스팀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그 VR 기기를 자기네들도 만들겠다고 했고 HTC와 손을 잡았습니다. 즉 하드웨어 생산은 HTC가 하고 그 뒤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밸브라는 회사가 하고 구글도 작년에 그 구글 IO라는 회사에서 카드보드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잡한 그런 왜냐하면 그냥 종이로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끼워서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발표를 했고 사실 3월 초부터 유튜브가 360도 비디오 동영상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앱을 켜고 360도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하나 쓴 다음에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이 움직입니다. 그 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즉 이렇게 가상현실을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상현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기어 VR이 가지는 의의를 약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120년 전에 영화라는 미디어가 처음 세상에 출현을 했어요. 그 처음 나온 영화는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열차의 도착이라고 기차역에 열차가 들어온 걸 그냥 찍은 거예요. 보시면 사진을 이어붙여서 동영상을 만든다는 지금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한 혁신이었어요. 그런 영화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뭔가 폭발적이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시면은 이 장면을 보고 그 상영하는 공간을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니까 전혀 못 보던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게 딱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이거를 쓰면 뭐가 나오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삼성전자 디지털 플라자 중에 일부에 저희가 기어 VR을 전시해놓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가상현실은 뭐냐면 지금까지 미디어를 보는 게 단순히 보는 거였다면 이제 가상현실은 내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가상현실 기어 VR을 처음 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보이는 반응을 찍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 거는 호주에서 찍은 거고요. 수중을 촬영합니다. 상어들도 나타나고 물고기들이 내 앞에서 막 헤엄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찍은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가상현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본 거거든요. 눈하고 귀를 막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눈하고 귀를 막고 새로운 영상과 새로운 음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보면 똑똑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멍청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고 들리는 걸 그냥 진실로 믿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마치 내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막 잡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게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HMD, 그러니까 이 머리에 쓰는 가상현실 기기가 많이 발전을 한 거고 기어 VR이 이제 상용 버전으로서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된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시가 된 거고요. 그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있지? 그걸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보면 스포츠 중계도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360도를 찍는다는 얘기는 이 구를 통해서 앞, 뒤, 좌우, 위아래를 다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동영상을 보는 소비자가 어느 시점에 어디를 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공간을 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를 찍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실제 소비자는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영상이 저 자리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보여주는 앵글 또는 프레임으로만 내가 봐야 된다면 이 가상현실 기기를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각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경기를 보다가도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럼 옆을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열성적인 팬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스포츠 경기 하기 전에 라커룸 같은 데서 선수들끼리 이렇게 서로 막 으쌰으쌰 해주고 응원해 주는 거 있죠. 스포츠 팬들은 굉장히 그런 장소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거기 일원이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싶거든요. 그때 그 선수들 사이에 이런 360도 카메라를 하나 끼워놓고 촬영을 해서 실시간 중계나 이런 걸 해주게 되면 그 팬은 마치 내가 그 선수단의 일원이 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수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공연도 제일 좋은 자리, VIP, 뭐 R석, S석 이런 데 몇십만 원씩 하죠. 그런 데를 360도 카메라를 하나 갖다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좌석을 만 원, 2만 원에 약간 저렴한 가격에 팔게 되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수만 명이 그걸 보게 되니까. 그리고 집안에 내 집에서 내 소파에서 내가 그걸 보더라도 마치 공연장에 가서 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저 카메라를 무대 위에다 올려놓으면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가수 바로 앞에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내가 무대 위에서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재미있는 건데요. 부동산에서도 이 가상현실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호주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집 보러 다니고 사무실 보러 다니는 것도 일이에요. 서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뭐 같은 아파트 단지에 뭐 대여섯 개를 하루 만에 보지만 이거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3D로 다 그려놓고 씌워주게 되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러면 뭐 천장의 높이는 어떻고 빛은 잘 들어오고 뭐 인테리어는 어떻고 이런 거 크기는 어떻고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걸 좀 더 활용을 하게 되면 가구 전시장 같은데 굳이 시간 들여 돈 들여 갈 필요 없는 거죠. 가구 회사들도 쇼룸을 이렇게 가상으로 꾸미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중에 있는 몇 가지 옵션은 소비자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느낌을 볼 수 있게끔 3D CAD 데이터로 이렇게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가구 회사들이 제공하긴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모니터상에서 보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구나라고 내가 상상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쓰고 보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거실이 어떻게 생겼구나, 크기가 얼마구나, 여기 창이 있구나, 문이 어떻구나 이런 거를 뭐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고 쓰고 보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건 이렇게 이제 신차 발표할 때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차 시승회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또 시승 전시장까지 오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운전석에다가 유명 카레이싱 선수를 앉혀서 그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조수석에다가는 360도 카메라를 하나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옆을 보면서 잠깐 얘기도 해주고 자동차 트랙 돌면서 자동차의 성능, 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뭐 이런 그 기술 같은 걸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이 가상현실 기기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마치 내가 그 조수석에 그 카레이싱 선수랑 같이 앉아서 그런 시승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훈련용으로도 또는 교육 훈련용으로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밀하게 자동차 운전이나 비행기 운전이나 또는 중장비 운전 같은 거. 중장비 운전은 사실 초보자가 운전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런 가상현실 기기로 미리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기어 VR 같이 가격이 낮은 기기들이 시장에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간단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미디어를 많이 봅니다. 지금도 제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 한 10년 전이랑 많이 바뀌었죠. 지하철에 이제 제가 또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지하철 타면 저는 스마트폰을 안 보고 타고 계신 분들을 봅니다. 도대체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일단은 뭘 하고 계신가?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고 삼성, LG, 애플 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이렇게 잘 관찰하거든요. 대부분 요새는 뭐 게임도 많이 하시고 동영상도 많이 보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몇 년 안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그 클리안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IT 사이트에 보면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네. 일단은 비행기에서는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판타스라고 되어 있죠. 호주 항공사인데 그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에서 그 원하는 승객한테 요걸 빌려줍니다. 그러면 장기간 비행해서 미디어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조그만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상현실로 해서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미디어를 잘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태양의 서커스입니다. 태양의 서커스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기업별 출시 전부터 협력을 했는데 그 공연 장면을 360도 카메라를 찍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관객석에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존 경험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무대에다가 카메라를 놨어요. 그럼 이 옆에 있는 관객들이 이런 겁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뭔가 막 일어날 때 내가 공연보다 옆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관계가 나한테 눈도 맞춰주고 손짓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새로운 경험인 거죠. 내가 그 무대 위에서 공연을 같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 보시면 이제 미국 통신사 AT&T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SK 브로드밴드나 KT에서 하는 그 IPTV 서비스예요. 제가 지금까지 360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VR로 볼 수 있는 게 360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2D라고 재는 거는데 영상들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어 VR을 보시면 오플러스 시네마라고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 말 그대로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렸고 내 눈앞에 2m가 넘는 뭐 대형 화면이 하나 있고요. 그 화면에 기존의 뭐 영화, 드라마 뭐 뮤직비디오 다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만의 개인 전용 영화관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거를 VOD를 하는 회사, 비디오 온 디맨드를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올레 TV 모바일 기어 VR용으로 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T 가입자들은 한 거기
수백 개, 수천 개의 구역이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KT 가입자분들은 빨리 그 기업 VR 사셔가지고 보시면 영화하고 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벌추얼 투어입니다. 가상현실 관광이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유명 문화 자원이나 관광 자원을 가상현실로 360도 카메라로 찍어도 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도 됩니다.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세계에 있는 다른 관광객들 여기가 좋으니까 와서 보시오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그냥 브로셔 종이로 만들거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만들었는데 이제는 360도로 만들어주면 좀 더 실감나게 느끼는 거죠. 물론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서 갈 필요 없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지만 한류가 되게 되면 동남아나 중국에 있는 팬들이 직접 체험하려고 한국 많이 오셨으니까 똑같은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수중 탐험하는 겁니다. 고래입니다. 고래.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이고요. 그래서 우주 탐험, 수중 탐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기어 VR은 작년에 이제 노트4용이 나왔고 올해 S6용이 나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뭐 노트5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용이 나올 거고요. 저희가 좀 더 기능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 VR이나 이런 가상현실 기기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고개를 머리로 움직입니다. 정면을 봤다가도 왼쪽으로 봤다가 오른쪽으로 봤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인풋으로 받아서 스마트폰 및 각 그 헤드셋에 있는 센서가 이제 움직임을 확인해내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엔진이라고 통칭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등이 그 연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면을 보다가 왼쪽으로 보면 여기 내 눈앞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왼쪽에 그림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옮겼을 때 아 내가 왼쪽으로 옮겼더니 왼쪽이 보이네를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션 투 포톤이라고 하는데 이건 광자입니다. 광자. 그래서 빛이 나오는 모션에서 포톤까지 걸리는 시간을 20ms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지금 저희가 표준을 제시한 셈인데요. 이거보다 크게 되면 고개를 돌렸을 때 화면이 천천히 바뀌는 걸 사람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몰입감이 확 떨어지죠. 아, 내가 현실로 느끼는 게 이게 가짜구나를 바로 느끼게 됩니다. 뭐,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가상현실 기기에 대해서도 2005년쯤에 이런 특허를 낸 게 있습니다. 당시는 요새는 피처폰이라고 부르죠. 폴더폰에 화면 2개 넣어서 이렇게 야만에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기어 VR 얘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얼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바로 3D 프린터를 제작을 해서 써보고 스마트폰 껴보고 맞거나 틀리거나 좀 더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한 거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헬멧 형태도 한번 고려를 해봤어요. 머리에 쓰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많이 느껴지면 안 돼서 골고루 배분을 하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 했을 때 모자 형태가 좋겠다 해서 한번 해봤는데 별 효과는 못 느껴서 결국은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하고 위로 해서 무게를 배분시켜주는 이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죠. 가상현실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현실감 있고 몰입감을 좀 더 느끼게 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대표님과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입력 장치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만져보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손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스처 인식, 손 동작을 인식하는 그런 게 이제 현재 가장 급하고요. 또는 눈을 가렸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마우스 키보드는 못 씁니다. 물론 이제 저는 하도 써봐서 대충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손에다 이렇게 뭘 해가지고 타이핑 쓰는 걸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양손에다 뭘 쥐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 뭐 총을 겨눈다든가 뭔가 이렇게 동작을 취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영화 꽤 오래됐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탐 크루즈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무 공간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무실에 출근해서 저 가상현실 기계 이렇게 딱 낍니다. 그러면 요 앞에 내 모니터 뭐 하나나 두 개 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전체 공간이 내 사무 공간이 되는 거예요. 모니터도 한 9개, 12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갖고 와서 막 하다가 없애고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기업 VR에 이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입력장치 전문 기업들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도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그 이쪽에 선두로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나 이런 그 벤처라고 보죠. 스타트업들이 이거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 많이 들고 옵니다.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네, 우리나라 회사들도 몇 군데는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새로운 걸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가상현실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가상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관련된 기기를 사기 시작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현재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로는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지금 그 노트폰나 그 갤럭시 S6가 쿼드 HD라고 해서 해상도가 제일 높은 거긴 하지만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즉 TV에서 말하는 4K, 8K, 뭐 4K, 8K가 모바일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현실감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해상도가 높아졌으니까 그거를 구동시켜주는 AP, 컴퓨터 말하는 CPU, 그 다음에 GPU가 좀 더 성능이 높아져야 되고요. 그거를 또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해야 할 때 필요한 메모리들, 뭐 램이 됐든 롬이 됐든 또는 그거를 저장시켜놓는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심해요. 즉 배터리 용량도 커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스마트폰 크기에서 커지면 안 돼요. 커지면 이렇게 놨을 때 무거워서 이렇게 고개가 절로 숙여지거든요. 크기는 같거나 작아지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혁신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부품 업체들 만나서 미팅할 때마다 VR을 띄웁시다.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꿀 이유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고민이 스마트폰 안 바꾸세요. 이제 제가 지하철 탈 때마다 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그거는 한 2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사실 저희의 고민이 그건데 이 가상현실은 그거를 뛰어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각 부품들이 다 한 단계씩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360도 카메라 얘기도 했는데요. 이런 걸,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360도 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에 360도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은 나중에 그걸 받아서 그 VR 기기로 보게 되면 마치 그곳에 있었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를 찍기 때문에 이쪽을 보다가 옆을 봤더니 조카는 딴짓을 하고 있었네. 이런 새로운 거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타임머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동영상 카메라로 그냥 동영상을 찍지만 몇 년 안에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도 그걸 준비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지금은 전문가들이 올린 영상만 주로 올라갈 건데 조만간 아마 개인 사용자들도 동영상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종의 처음 선두주자고요. 소비자들한테 많이 보급이 돼서 사람들이 가상현실, 360도, 뭐 컴퓨터 그래픽이 됐든 실사가 됐든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그런 그 받아들이는 게 점점 가속화되면 1년 안에 이제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기는 거죠. 기존의 영화, 방송 이런 것들도 바뀔 거고요. 각종 그 기자재가 새로 나올 거고요. 또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형태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 VR이 좀 많이 팔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좀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